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대예측 거의 뭐 파이널이다. 물론 일단 탄핵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저는 일관되게 그 처음부터요, 12월 달부터 예. 계속 이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노무현하고는 다르다. 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그 사실관계가 다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툼이 없었죠. 그때는 예. 법령만 적용했죠. 예. 근데 이제는 팩트 5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절차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아직도 이게 그 다음 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주 넘어가면 하여튼 뭐 본의 아니게도 아니면 그게 뭐 현재 본인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과 선후 관계 갖고도 되게 미묘해질 텐데 아마 다음 주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온 다음에 헌재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26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뭐 저는 뒤로 놓을 수가 있고요. 예. 그것도 또 4월 초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예. 김영두 재판관이 이제 그 한덕수의 주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덕수 걸 먼저 선고해라. 예. 잡으면 이게 우리가 잡겠다. 예.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맞죠. 제가 그 우리 서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헌재 얘기는 사실은 밖으로는 잘 세워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대원칙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비밀이 저는 줄줄 새고 있다 봅니다. 줄줄 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덕수 변호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예. 한덕수 변호인도 통보를 2, 3일 뒤에 받았는데 예. 이미 모 언론사는요.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헌재에서 보낸 자료를 방송을 한 거예요. 어느 자료를요? 한덕수 총리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거. 한덕수 대행이 그 수사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아, 그 맞아. 변론 종결 해놓고 그다음에 또 저쪽 그 소추인 측에서 뭐 검찰 자료 추가로 달라 그랬었죠. 처음에는 그 기각했었거든요. 예. 종결했단 말이에요. 종결했으니까. 예. 그런데 다시 달라고 하니까 예. 또 보냈잖아요. 예. 이거를 그 연합뉴스나 먼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보고하더라. 자기들은 2, 3일 뒤에 알았는데 한덕수 변호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진짜 비밀은 한 명만 아는 거지. 예. 이게 저는 비밀이 없고 줄줄 새고 있다 봅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는 물론 이거 우리 서 변호사님이 이제 추측인데 예. 주장이고 추측인데 만약에 그 줄줄 샌다면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이 그러면 고시 사시 동기이기도 한 운영배 소장 대행 이쪽을 통해서 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또 가족들이 지금 탄핵에 엄청나게 막 찬성하고 계신 그런 재판관들도 계시잖아요. 그쪽 재판관들을 통해서 세운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 세는 게 4개가 있는 게요. 4개나 있어요? 예. 네. 첫째는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황필규인데요. 예. 제가 대학교부터 이게 두 분 다 친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 부부는 표정만 봐도 알 텐데 예. 침대에서 전혀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가 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예. 부부가 예. 같은 방 쓰고 또 검술이 좋아요. 장모도 모시고 살고 그 라인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미선은요. 예. 오히려 동생은 한 달이 멀죠. 예. 오히려 그 남편이 그 제 동기 오충진 변호사입니다. 아. 법무부의 YK의 권순일하고 같이 대표예요. 아, 맞다. 그렇죠. 그 YK 그렇죠. 권순일이 당사자잖아요. 이재명을 구해준 그때 화천대에 50억. 예. 그 라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이 처음 재판관 됐을 때 뭐 그 주식 투자 갖고 좀 논란 많았을 때 사실 남편이 한 거였다는 그 남편이군요. 그렇죠. 그 남편도 그 판사하다가 광장에 10몇 년 있다가 YK 합류한 거예요. 권순일과 같이. 그 라인이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또 라인이 보면 문영배 이쪽은 저는 이재명 직거래는 안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송도한 이분이 좌장이래. 송도한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정성호가 더 친하대요. 다 동기잖아요. 연수원 18기 노동법계 문영배 그 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정미도 있어요. 보통 그 우리 향판이잖아요. 남편도 충청동가 그쪽 향판이죠. 그런데 그 김명수하고 절친이 김명수가 제일 아끼는 판사로 김명수가 추천했대요. 그때 추천할 때 한 명은 대통령 측이 하고 그게 김영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명수가 2명 추천 몫이 있는데 하나씩 나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긴 하지만 이미 정권이 바뀌는 상황, 임명권자 대통령이 있고 정권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2명인데 제가 둘은 안 하고 한 명은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 좀 할 테니까 한 명은 그쪽에 사시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상상 이렇게 김명수가 정정미를 추천할 정도면 완전히 멘토잖아. 그럼 김명수도 당사자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 따라서 저는 4명이 다 상당히 그 파이프라인이 있다 봐요. 물론 저희는 헌법재판관들이
절대 그런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거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샌다면 셀 곳이 사실 네 분의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한테 다 셀 구석들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특히 이제 부부는요. 부부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비밀을 지켜도요. 판사들도 그래요. 저는 이게 판사들 매일 만나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나 누구 하나게 그 부부 간에는요 표정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 중요한 탄핵을 하는 헌법재판관인데 어디 무슨 수능 출제위원처럼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매일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 있는 당사자 비슷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고 있어라고 지나간 말로 물어보면 아 그걸 어떻게 말해라고는 하겠지만 근데 분위기가 좀 좋진 않아. 이런 뉘앙스 정도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게 표정만 봐도 표정만 밝으면 그렇죠. 뭐 이게 8대0 하면 이게 막 신이 나가 밝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좌파 중에 좌파니까. 그런데 표정이 어둡고 항상 막 침울해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처럼 이러면 이게 난산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심전심으로 알 것이다. 그럼요. 그렇다면 지금 하여튼 사실은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로 석방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절차에 관한 이 법조계의 관심이 확 높아지고 이 와중에 이러다가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인용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를 사실은 국민의힘은 오히려 좀 차분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 오히려 조금 더 그쪽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놓고 보면 가만있어 분위기가 확실히 민주당 이렇게 예민한 거로 봐서는 약간 인용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측들을 사실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8.5kg 걷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볼 때 상당히 그 헌재가 대혼돈에 빠졌다. 만만치 않다. 뭐 5대3 내지 4대4 완전하게 안 하더라도 분위기 봐도 알거든요. 또 저희 사무실에도 헌법재판소장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분위기나 뭐 전직 재판관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저는 헌재가 지금 대혼돈에 빠져 있을 거다. 그럼 그 혼돈에 빠진 그 선고가 계속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로 보세요? 저는 일단 이 두 가지로 보는데요. 두 가지요. 유일하게 그 헌재가 대본이 있습니다. 모든 거는 대본을 연구원들이 써주는 거 TF에서. 그거를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렇게 들고 이게 대변대로 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었다. 그것도 또 한참 설화에 휩싸였잖아요. 그런데 그 대본이 바이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석서입니다. 주석서. 2012년에 네 명의 연구관이 헌재에서 이게 발간한 주석서인데 이게 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제 아는 분이 연구관인데 뭐라 했냐면 이게 서 변호사 이 주석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이야. 이 주석서대로 100% 모든 게 헌재 재판은 100%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주석서가 대본이에요. 절차에 관한 한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석서하고 다른 게 이번에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주석서하고 다른 게 두 개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보는 게 하나가요. 한덕수 총리 있잖아요. 정족수가 200석이라는 거예요. 그 주석서에는 국무총리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다면 대통령에 준해서 200석 이상으로 탄핵 소추에서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석서에 그렇게 다 공개됐잖아요. 저 장동희한테 다 받아서 봤어요. 그게 맞아. 그때 한참 나왔던 게 무슨 하여튼 뭐 주석가 그 제목은 좀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그 편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마 상당히 그 한덕수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총리. 선거 시점도 못 잡고 계속 논란이 정족수가 200석이 되면 이게 완전히 난리 나거든요. 재판관이 정당성까지. 그렇죠. 조한창하고 정계선. 그렇죠. 왜냐하면 원인 무효면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 소추 자체가 원인 무효고 그럼 최성목 대행은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최성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은 이것도 원인 무효 아니냐. 그런데 무효 재판관이 관여한 재판도 무효다. 이게 사무효론. 제가 처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거 근거 없는 게 아니고 법제처장 다 법제처에서도 이게 놓은 겁니다. 다 해석이. 요거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주석사하고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주석서에 보면 소추 국회 의결 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심판 사항이 동일성이 없을 때는 각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명문으로 써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소추 사유가 동일해야 된다. 이게 주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형법의 내란이 국회 통과될 때 80%인데 이걸 도려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동일성이 있냐? 원래는 이게 공장 변경할 때도 기본적 사실 동일성 그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돼요. 이건 명백하게 아마 80%가 돌이 나갔잖아. 그게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이 그랬나 하여튼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아니 짜장면 준다고 그러고 짜장 없이 주는 게 어딨냐 뭐 그런 거에 그 비유에 해당하는 바로 그거죠. 내란죄를 더 덜어내면 그 소추 사유에 한 80%가 사라지는 건데 같은 소추라고 볼 수 있냐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짜장면 시켰는데 예. 면이라도 주면 다행인데 그냥 단무지만 줬다는 거지. 전환길 그것에 비유하면. 아 면도 안 준 거래요? 아 단무지만 줬다는 거지. 이러면 이게 20%밖에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게 뛰어넘어야 본안가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판결문에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 주장에 대해서 판단해 주잖아. 예, 예. 지금 연구원들이 항상 근거는 연구원들이 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80%를 떼냈는데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형법 내란은 빼도 헌법에 내란 행위가 있으니 예. 이게 동일하다 이런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 두 가지가 주석사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게 넣어지고 있다 봐요. 그게 우리 서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강일원 변호사라고 예,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주심 재판관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압니다만 법리에 관해서는 하여튼 뭐 최고의 법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분이시잖아요. 예.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심 재판관이었다는 것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근데 그분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매경 시평에 어디 그 경제신문에 칼럼을 3월 초에 쓴 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에 대한 지적을 좀 매섭게 했더라고요. 2번 칼럼을 썼고요. 예, 예. 강일은 예. 이분이 주장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이거 뺀 건 없어요. 예. 헌법 위반 그다음에 그 법률 위반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나눴죠. 나눠서 정리를 하고. 예.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내란 외환 아니면 소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는 이게 그 법률 위반은 재판할 방법이 없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분류해 놓고 예. 판단하게 헌법 위반으로 갔지만 예. 근데 내란 외환 이번에는 대통령도 특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기소가 돼 있고 원래는 이게 51조에 따라서 예. 원래는 이제 형법 내란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걸 통째로 빼내버렸으니까 예. 그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소추 특권이 있고 없고 따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은 문영배 소장 대행도 그렇고 지금 이 헌재는 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런 선례도 판례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그 당시 주심이었던 양반이 아닌데 내가 그 당사자인데 그거 아닌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강일원 재판 변호사 정도의 무게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점잖은 톤이지만 읽어보면 아주 독하게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51조도 이럴 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임의 규정이지만 정지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이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유일한 국회 몫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야 합의로. 예, 예. 그런데 그분도 또 반성도 좀 해야 돼요. 뭐냐? 예. 수사 기록을 요구하는 걸 자꾸 이게 박근혜 대통령 선례다. 아, 이거는 이게 진짜 잘못됐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헌재법 32조 단서가 그렇죠. 소추, 재판, 그다음에 수사 중인 뭐 수사 중인 거. 그럼 서류 받아보면 안 된다. 촉탁. 예. 딱 돼 있잖아요.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시행규칙을 가지고 무력화할 수도 없고 예. 또 시행규칙 찾아보면 그 말이 없어요. 예, 예. 시행규칙에는 원본이 안 될 때는 사본 받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수사기록을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했으니까 선례다. 아니 한 번 불법하면 이게 선례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2020년에 또 형소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강일원 변호사도 칼럼에 썼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중요하고요. 예. 저는 원천적으로 수사기록 받는 게 안 되고요. 예. 검찰도 반성할 게 또 한덕수 사건에서는 안 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 사건에도 안 줬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사건만 줬거든요. 어, 아니 왜 선택적으로 검찰이 보내주느냐? 이건 이게 검찰도 문제예요. 처음부터 검찰에 안 줬어야 된다. 안 줘야죠. 헌재법에 불법 요구니까. 헌법에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좀 못 드리겠어요. 그랬어야 그랬어야죠. 된다는 거죠. 그랬어야죠. 그러면 이게 판단할 대상이 16명의 증인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90분짜리. 예, 예. 그러면 이게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수사 기록 가지고 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원천 저는 문제된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뭐 얘기가 좀 뭐 뒤로 가는 것 같지만 아까도 방송 전에 잠깐 그 얘기를 나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소추의 동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내란인 형법상 내란이라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사실은 204표로 통과된 거고 5표만 없었어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예. 그중에 안철수 의원도 껴있고 안철수 의원은 나는 소추할 때 탄핵 소추할 때 내란 안 들어가 있었으면 나 그 찬성 안 했을 텐데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의원들이 5명을 넘길 거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면 아 이거는 아예 소추 자체가 무효니까 각하한다. 이를테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각하가 법리에 맞다. 법리에. 각하의 법리에 맞다고 제일 큰 원인은 이겁니까? 소추의 동일성? 그렇죠. 이거. 소추의 통일성. 예, 예. 그다음에 그 앞에 예. 일사부재의에 반하는 2번 의결. 예를 들어 그건 또 뭐 반론들이 있더라고요. 반론이 있죠. 예, 뭐 회기가 바뀌면 또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근데 그것도 제가 또 국회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예, 예.
법안 같으면 이게 그 동일하게 동일 법안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해결을 바꾸거나 예. 또 이게 내용을 좀 바꾸면 되는데 예. 그런데 이거는 징계는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징계 파면 행위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일반 법안하고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TV조선도 잘못 징계위원회 열죠. 예. 한 번 열어서 무혐의해서 그런데 아무 사유 없이 계속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복해서 계속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이런 게 사람의 어떤 인적 지위, 사람의 지위에 관한 거는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내는 게 원칙이다. 여기 또 예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아마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저는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후대식으로 앞으로 대통령들 탄핵 또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 사유 없이 될 때까지 매주 될 때까지 매일 그러면 회기 바꿔가지고 매주 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디안 기후제처럼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결론 내려줘야 됩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한 번 부결되면 끝나지. 될 때까지 한다. 뭐 새로운 사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올해 축소됐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판단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그러니까 한번 1차 소추는 어쨌든 살짝 부결된 거죠. 투표 부결 불성립 그런데 어쨌든 부결된 거죠. 200표가 안 나온 거니까. 두 번째 만에 통과됐는데 이거 일사부재에 어긋난다. 이게 하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을 잔뜩 넣어서 소추 통과했는데 거의 짜장면에서 짜장을 걷어내고 뭐 면까지 걷어내듯이 다 걷어냈으면 이거는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 안 됐으니까 이건으로 그냥 각하. 예, 저 비율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뭐 이재명처럼 예를 들어 뇌물을 한 428억 받았다. 뇌물 받으면 국회에서 뇌물을 천문학적 받았으니까 탄핵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뇌물을 뺐어요. 그럼 남은 거 가지고 이게 헌재에서 심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 내란이 뇌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란이 어마어마한 범죄잖아.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이게 탄핵해놓고 나중에 내란죄 빼놓고 개헌법의 요건을 좀 어겼네. 개헌법의 요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국무회의를 왜 5분밖에 안 해서 발언기회를 좀 더 주지 50분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지엽적인 쟁점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이 빠진 거예요. 그럼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사부재하고 그 소추의 동일성이 그 두 가지죠. 두 가지 때문에 각하. 다른 절차들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이거 저 형사소송법 바뀐 형사소송법 준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준용 안 하고 저 일테면 그 서류 다 갖다 쓰고 부동의 하더라도 쓰고 이런 거 갖고 각하는 안 되나요? 그런데 기각이죠. 기각. 그런 게 이미 본안에서 이제 이유 있다 없다. 이런 이제 기각 사유로 왜 증거가 없으면 기각이거든요. 증거 없으면. 하긴 어떤 재판관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난 각하까지는 아닌데 이거 저 검찰에서 수사한 서류 갖다 놓고 이만큼 보고 난 이거 증거로 못 보겠는데. 그렇죠. 난 이거 빼고 그날 현장에서 증언한 거 갖고 판단해 보니까 이거 갖고는 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다까지는 이르지 않았어. 그럼 기각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조지호 청장도요. 검찰에서는 막 시시콜콜하게 많이 나서. 그런데 헌재 와서는 거의 묵비권 밖에 별로 없어요. 곽종건 역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곽종건 그러니까 520명 이상의 엄청난 분량의 검찰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관련자들. 이 사람들에게 빼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실제 놓은 사람 16명은 별 거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껍데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이게 우리가 무죄하듯이 기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가 불법이다. 대통령이 강하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걸 방어할 논거가 저는 아무리 천재라도 우리 앵커님처럼 진짜 천재가 와도 우리 그 연구원들이 아무리 짜내도 이 논리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고. 법에 32조에. 그러니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냥. 근데 저도 입법론적으로는 32조를 좀 이게 완화할 필요는 있겠다. 입법론적으로 짧은 시간에 탄핵 심판하려면 참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법을 고쳐야죠. 그렇죠. 제 말은 그것 때문에 저는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대행 이것도 사실은 변론은 그냥 반나절만에 확 끝내버리고 이것도 한 2주 이상 계속 끌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거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위론적으로 어떻게 순서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당위론적으로는 이제 그 모든 탄핵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한덕수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했어야 돼요. 탄핵은 또 이게 별개인데 권한쟁의 심판이 있잖아요. 요거부터 하면 요거는 딱 산수 문제예요.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말한 산수 문제 있잖아요. 왜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걸 하루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상목도 없었고 그다음에 임명도 없었잖아요. 이걸 이제까지 미룬 거 이게 저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때 탄핵 소추돼서 직무 정지되긴 했는데 그때 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측에서 그걸로 권한쟁의 심판을 넣어놨나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주진우 의원 김기현 대표하고 여러 명 갔잖아요. 아. 자기들 침해됐다. 통과 안 됐어요. 그렇죠. 그게 있죠.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일단 승복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 탄핵에 대해서 할 때는 그 승결 쟁점으로 200석이다. 그 탄핵에서 한덕수 대행도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한 게 있는데 제 말은 최소한 만여 개 임명 그 권한쟁의 심판 있잖아요. 원식했던 거 8대 0. 이거 전에는 무조건 한덕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상목 임명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따라서 그 순서를 바꿔치기 한 거 이런 게 바로 절차적 정의에서 꼼수 중에 이런 게 문제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한덕수 대행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결정하는 게 논리에도 맞고 그다음에 그 정당성 뭐 저는 기각으로 보지만 만에라도 있잖아요. 인용 기각 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안정을 위해서도 총리하고 장관은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법에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죠.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는 국회의 인준이라는 절차라도 거친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는 좀 무게감이 있는 거고 장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그냥 대통령. 장관은 국회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최상목과 한덕수는 하늘과 땅이에요. 정당성에.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도 먼저 딱 대응을 정해놨고 대통령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빨리 대통령 대행으로 그러니까 좀 기각된다고 보시는 거죠. 한덕수 총리는 도저히 인용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이거는 찌라시인데 7대1이라더라고 누가 권한쟁의 심판은 이게 왜 7대1이냐면 선례가 되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가 원수잖아. 국가 원수를 151석으로 파면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탄핵 이전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200석 151석부터 되면 아무리 좌파라도 이거는 이게 또 선례가 되고 또 자기들이 한 주장이 있어. 민주당도 옛날에 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있죠. 탄핵이 안 되잖아. 근데 권한대행하니까 지가 올라갔대. 탄핵이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랬었죠. 다르다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는 뭐 8대 0으로 하고 권한쟁의 심판 보는데 왜 주석서가 있으니까. 근데 뭐 찌라시는 7대1이라는데 그거는 뭐 찌라시고 제가 보기 압도적으로 아마 이게 그 기각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도 잠깐 나눴지만 아니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한 거 원천 무효면 최상목 대통령의 대행은 아예 없었을 것이고 없었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계선 조한청 이 두 재판관 임명도 없었을 것이고 여기까지 꼬리에 물고 해서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이게 완전히 무슨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가지고 이게 뭐 현재가 꼬이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조한창과 정계선 정당성을 이제 그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또 이게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이게 소고배를 어느 범위에서 잘라줘야 되느냐 이런 게 그 상당히 어렵고요. 아마 헌재가 그 논리를 어떻게 또 개발할지. 근데 그 제가 행정법 교수를 했는데 유명한 또 일타 강사셨다 그러더라고요. 학원에서. 제가 독일 책을 막 옛날 뒤집어보면요.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이거 제가 처음 공개하는데 뭐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닌데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상 공무원 이론. 이게 뭐냐면 임명이 무효인데 어떤 공무원은 결격되면 무효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평생 동안 도장 찍고 결제한 거 다 무효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행위는 어느 범위에서 소고배를 제한해서 인정해 주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무효라도 뭐 경찰도 임명하고 뭐 군인도 임명하고 다 했잖아 많이. 이걸 다 무효라면 이게 혼란이 오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은 소고배가 무효인데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행위한 걸 효력을 인정해 주자. 이런 게 독일에 있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있기는. 앞으로 이게 어느 선에서 이제 할지 모르죠. 그 이론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151석 넘긴 걸로 정족수라고 했던 것 자체가 만약에 무효가 되더라도 최상목 대행 임명자 대통령 대행된 것도 무효가 같지만 대행으로 최상목이 대행 도장 찍은 것까지 다 무효는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사실상 공무원 이론인데.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다. 최상목 무효는 맞죠. 그런데 다 무효하면 대혼란이 오잖아. 이런 이론이 있어요.